최근에 내가 이사를 해서 교통비가 늘어날 것 같다거나 반대로 내가 퇴사를 해서 교통비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면 나의 상황에 맞게 교통카드를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원픽으로 추천하는 체크카드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머니다람쥐입니다. 저의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차지한 영상이 있는데요. K패스 카드 제발 10만원 받고 만들어주세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K패스 카드를 내가 신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때 누구나 쉽게 놓칠 수 있는 카드테크 캐시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K패스 카드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K패스 카드와 기후동행 카드를 비교해보고 나의 상황에는 어떤 교통카드가 더 유리한지 핵심만 쏙쏙 비교해서 딱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내가 이사를 해서 교통비가 늘어날 것 같다거나 반대로 내가 퇴사를 해서 교통비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면 나의 상황에 맞게 교통카드를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K패스 카드를 쓰게 된다면 제가 원픽으로 추천하는 체크카드가 있으니까 그 정보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K패스 카드와 기후동행 카드를 먼저 핵심만 빠르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패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곳이라서 서울시에서의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 플러스 김포골드라인까지는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이외에 이제 GTX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직장인, 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추천을 하지만 김포를 제외한 다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활용을 하고 싶다면 K패스 카드를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범위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패스 카드와 기후동행 카드의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청년 기준입니다. K패스 카드는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 45세 이상부터는 10% 추가 적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청년 나이에 맞는다라고 하면 30%의 적립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39세까지로 보고 있어요. K패스 카드랑 나이가 5살 차이가 나죠. 이 청년에만 해당이 되면 7,000원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K패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의 적립을 해주고 내가 청년의 나이인 경우에는 30%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소득층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53%까지 할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예요. 딱 선불 정액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따르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5,000원, 그리고 청년인 경우에는 7,000원 할인받는다 했죠. 그래서 58,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요. 나는 따릉이는 안 쓸 것 같아. 나는 따릉이는 잘 안 타. 라고 하시면 일반이신 경우에는 62,000원, 청년인 경우에는 7,000원 추가 할인된 55,00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5,000원이라고 하니까 즉 서울에서 내가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아무리 많이 타더라도 청년인 경우에는 55,000원으로 이 교통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이용제외 사항도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K패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따릉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서울 외 지역, 광역, 공항버스가 제외됩니다. 여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무원에게 가가지고 추가 요금을 내셔야 돼요. 조금 되게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 이건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내가 1990년생 이상이다, 만 34세이다 라고 하면 생일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K패스 적립률이 30%에서 20%로 10%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월 교통카드 이용 금액이 내가 만약에 75,000원이야. 약간 그 55,000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살짝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애매한 금액인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청년인 경우에는 75,000원인 경우 30% 할인을 받아서 52,500원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일반인 경우에는 75,000원에서 20% 할인을 받기 때문에 6만원으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릉이 탑승 여부가 기후동행 카드는 포함이 되어 있고 K패스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교통카드를 75,000원 이상 사용할 때는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할 수도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K패스 써요? 기후동행 써요? 이거 딱 다람쥐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7가지의 사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집은 수원인데 직장이 서울이에요.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수원에서는 기후동행 카드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래서 그냥 K패스 카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회사 앞에 살아서 그냥 걸어서 출퇴근을 했는데 교통비가 거의 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해서 교통비가 생겼네요. 그러면 기후동행 카드로 바꿀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회사도 서울이고 집도 서울인 경우에는 먼저 한 달만 K패스를 한번 쓰면서 바로 얼마 나오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후동행 카드는 선불정액제니까 내가 그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나의 이용분에 대비해서 초과 지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K패스를 먼저는 써보면서 한 달 동안 내가 대중교통 이용비가 얼마가 될까라고 계산해 보시고 만약에 85,000원을 넘으면 무조건 기후동행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기후동행 카드를 쓰고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반대로 퇴사를 해서 교통비가 확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럼 K패스가 나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맞아요. 원래 퇴사하면 이제 집 밖을 잘 안 나가니까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 15회를 넘긴다면 K패스를 갈아타시고 왜냐면 K패스가 혜택을 주는 기준이 월 최소 15번 이상을 타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그보다 미만이다. 한 달에 내가 한 7, 8번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교통비 혜택을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K패스 카드를 쓰고 있는데 88,000원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기후동행으로 갈아탈까요? 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청년이시면 적립금액이 88,000원에 30%니까 26,000원이 할인돼서 실질적으로 61,600원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기후동행 카드가 55,000원에서 58,000원이니까 갈아타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76,000원에서 80,000원 왔다 갔다 나오는데 서울 살아서 따릉이도 잘 타신대요. 그러면 K패스 할인 받는 게 나은 거죠? 반대죠. 75,000원 이상이 나오면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할 수 있고요. 기후동행 카드에는 따릉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분당선이라든지 공항버스 이런 것들을 많이 타지 않으신다면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 35세 서울 직장인인 경우 K패스 쓰고 있었는데 쭉 써도 될까요? K패스 카드의 청년 기준이 만 34세까지였죠. 저희 남편 다람쥐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 할인율이 30%에서 20%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기후동행 카드의 청년 기준이 만 39세까지이므로 기후동행 카드랑 둘이 비교해서 내가 평균 이용 금액을 따져보고 갈아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궁금합니다 다람쥐인데요. 제 K패스 카드 영상에 가장 최근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봤어요. K패스 카드 적립 금액이 어디로 들어오나요? 어디다 쓰나요? 이거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K패스 홈페이지에서 나의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달에 매월 초 7영업일경에 결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냥 교통비 할인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를 내가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할인해주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년 9월 기준으로 K패스를 사용하겠다고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
이제 체크카드가 나을지 신용카드가 나을지 고민하다가 신용카드는 연회비도 있고 해서 좀 부담되니까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어떤 카드를 추천드릴지 딱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K패스 마이 체크카드입니다. 아직도 K패스 뭐 쓸지 고민된다면 그냥 이거 쓰세요. K패스 마이 체크카드 혜택을 정말 핵심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메인 혜택은 내가 전월 실적 조건 없이도 5,000원 이상 결제할 때 300원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5,000원으로 딱 맞춘다면 300원은 피킹률이 6%거든요. 진짜 체크카드 중에 피킹률 6%로 떨어지는 카드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교통카드를 떠나서도 너무너무 좋은 카드고요. 서브 혜택으로는 대중교통비 5만원 이상이면 월 3,000원의 추가 캐시백이 제공됩니다. 제가 아까 75,000원에서 85,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 기후동행 카드랑 비교해봐야 하지만 75,000원 미만이면 K패스 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만약에 5만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K뱅크 마이 체크카드 사용하면 한 달에 3,000원씩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도 되게 큰 혜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체크카드는 이 캐시백이나 어떤 혜택을 줄 때 특정 영역이라든지 특정 가맹점을 딱 정해놓고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CGV 갈 때는 KB국민카드 쓰고 뭐 GS25 갈 때는 다른 롯데카드를 쓰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 K뱅크 마이 체크카드는 그런 걱정 자체를 안 해도 될 만큼 캐시백 영역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정말 웬만하게 쓰고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유튜브 프리미엄 여기다 또 택시까지 카카오 택시 부르면 택시 비용까지 또 캐시백을 해줘요. 그래서 진짜 다양하니까 이 카드는 내가 진짜 신용카드만큼 혜택이 좋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 피킹률 5에서 6%가 되는 체크카드라니 이거는 진짜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제가 위에서 적어놨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전월 실적을 30만원 달성하면 200원을 추가한 500원 캐시백을 줘요. 그러니까 5,000원 이상 결제할 때 500원 캐시백을 주니까 사실 피킹률이 최대 10%까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최대한 돈 현금 흐름이나 어떤 소비 패턴 같은 게 최소로만 하기 위해서 전월 실적이나 연회비 이런 혜택을 구분하지 않고 최소로 쓰려고 아끼려고 사용할 때 체크카드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 실적 30만 원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실사용하시는 카드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갈아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K패스 카드, 기후동행 카드 이 둘 중에서 나의 상황에는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할까? 제가 명쾌하게 들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상 모니터람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